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7 재보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가 클라이맥스가 될 텐데요. 이 4.7 재보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승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번 선거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민심이 확인이 될지, 그 민심이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선거판 또 하나의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에 나선 셈인데,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범야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세훈, 박형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액션을 취할 것인지, 메시지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그냥 언론을 통해서, 처음에 그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지원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 아침에 윤석열의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통해서 전화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언론사, 처음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언론사 취재를 전부 사양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했었는데, 조선일보와 이 언론 인터뷰, 전화 인터뷰에 응한 것은 작정을 하고 메시지를 발신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방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직접 본인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거 국면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일단 윤석열의 메시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해야 바뀐다.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왜 하는지 잊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 동료,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죠. 자, 이것이 1탄인지 2탄, 3탄, 4탄 넣을지, 또 본인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슬쩍 확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약간 또 정체가 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의식을 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전화 인터뷰,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과 정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되는지 잊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국민 세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갑자기 박원순 재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현 정권의 부당함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투표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시민일 뿐, 한 사람의 시민일 뿐임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준비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김형석 원로 철학자를
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고 또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 준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선일보가 물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벌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권주자로서의 윤석열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검찰총장직을 나왔다. 이런 상징성 또 추미애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사실상 국정 그 최고 책임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은 아직 검증은 안 됐죠. 국정 운영 능력은 미지수인데 자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그 부분을 하나 짚었습니다. 한국경제가 재보선 D-9일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지지율 1위 맞습니다. 아직은 지지율 1위입니다. 1위 윤석열. 그런데 아킬레스건은 자 경제를 잘 이끌 인물에는 꼽히지 못했습니다.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은 1위인데 경제를 잘 이끌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으면은 이재명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전체적인 지지율은 1위인데 경제를 잘 이끌 인물에서는 이재명에게 뒤졌다는 이야기죠. 한국경제신문과 입소서, 여론조사기관 입소서가 대선 지지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26.8%인데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들어왔습니다. 25.6%. 뭐 어떤 조사에서는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윤석열이 이긴다는 조사도 있지만 이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그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근소한 리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여론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자 재보선에 초점이 맞춰졌죠. 언론이 멀어지자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에서는 패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안철수가 10.8%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 단일화 결과가 승복을 하면서 오세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오히려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안철수의 위상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권 지지 분산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경제 부분이다. 자, 이 유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인물, 누가 경제 정책을 잘 하겠느냐 이렇게 그런 설문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31.5%를 압도적으로 많은 그 지지를 받았고 윤석열은 11.4%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대선 지지도 대비 전체 지지도에 대비해서 5.9%포인트를 더 받았는데 윤석열은 15.4%포인트나 더 낮게 받았다. 그래서 경제 부분이 취약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발광체가 아니다. 반사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갔고 추미애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좀 뜸하다가 다시 검찰총장직을 떠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능력을 보이는 발광체이기보다는 반사체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광체라는 걸 보여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렸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에서도 뭐 미미합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0.7% 지지율을 받은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 검찰총장 윤석열을 맹폭한 데 이어서 대권주자 윤석열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윤석열 체급 내가 올렸다고?
그런 말 잘 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까지 가는데 내가 체급을 올려줬다?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이 내 명을 거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윤석열 저격수로 추미애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야당과 보수 언론의 기획 상품이다. 이렇게 깎아내렸고, 깨알 검증이 시작되면은 윤두삼이 될 것이다. 용두삼이가 아니고 윤두삼이 될 것이다. 또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보궐선거에 집중할 때다. 그런데 선거 후에 국민에게 기회를 구할 때가 올 것이다. 선거 후에는 본인이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나서보겠다는 그런 뜻을 표력을 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이후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긴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진정성을 바탕으로 호소하면서 약속드린 걸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국민께 부탁드릴 것이다. 자, 추미애 전 장관도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설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뭐 별개를 치더라도 본인이 대권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 뭐 추미애가 뭐라고 해도 떠는 해면은 지는 해도 있습니다. 지는 해는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정도 남겨두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동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40대가 있었죠. 40대는 다 모든 연령층이 다 돌아서는데 40대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도 여러 갈래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대가 거의 뭐 20년 전 20대 때 이 정치적인 의식이 형성이 됐는데, 정치관 같은 것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가 노무현 돌풍이 일었을 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기존의 틀을 허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탈건의 이런 것도 보였고 했기 때문에 노무현 효과로 지금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정부의 시즌2인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40대도 문재인에게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40대가 무너지면은 문재인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TV조선과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40대도 돌아섰다. 이것은 일단 민주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거기서 40대도 돌아섰다. 뭐 민주당과 문재인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자,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던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40대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이 응답이 64%나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오세훈이 당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면에 정부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이 응답에서는 박영선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이 응답은 29.9%,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자, 이런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또 특히 서울에서 이중 40대 정부 견제론이 54.9%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론 42.4%보다 12.5%포인트나 앞섰습니다. 40대 콘크리트 지지층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비슷합니다. 세계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지율 35% 선이 붕괴돼서 경고등이 울렸다. 자, 경고등 35% 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울렸고, 재보선이 이것을 또 운명을 좌우할 텐데, 재보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는 그 레인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뭐 긍정평가는
5%인데 부정평가가 59%, 거의 뭐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임 이후의 최악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지층 균열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작년 말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도 40%대 지지는 경고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LH 사태, 이런 것에 기름을 부었고요. 역대 정부도 뭐 친인척, 측근 비리로 임기 말에 비틀거렸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는 친인척, 측근 비리보다 더 이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 실패,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 것이죠. 정책 실패. 그래서 이딴 사과, 적폐 청산, 이런 것도 뭐 부동산 적폐 강조를 해도 진정이 안 되고 있고, 4.7 선거 결과 가속화냐 제동이냐 그 기로에 설 것인데, 가속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죠.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 가장 그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여당이 돌아서는 겁니다. 여당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차별화를 하죠. 차별화를 해서 별도로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이번 재보선 국면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이 등을 돌렸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지금 공공재건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공공주도, 뭐 LH나 SH가 주도를 해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재건축 최선합니다. 박영선이 대통령과 차별화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과 차별화를 해버렸습니다. 레임덕이죠.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이것도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레임덕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를 것이다. 문재인과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이 공공주도 공급 원칙을 계속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개발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활성화해야 된다. 공공이 나서서 지원할 곳과 민간이 중심이 될 곳을 잘 나눠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굳이 부동산 정책, 이 정책 실패도 있죠. 정책 실패가 상당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함께 또 큰 문제 하나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조국 사태 때 다 보셨죠. 진보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불공정, 반칙, 특권, 이런 것이 조국 사태 때 민낯을 드러내는데, 뭐 굳이 조국뿐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고고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톱에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 자, 김상조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아주 진보 성향의 학자, 고고한 학자. 그런 학자 이미지가 있는 정책실장인데, 임대차법이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임대차법에서는 전세 상한선을 5%까지 밖에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다 알고 있었겠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니까 이런 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김상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강남의 집,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 이 전세를 갑자기 14%나 올렸습니다. 이틀 있으면은 5%밖에 못 올리게 되는 걸 알고 있죠. 본인이 위반을 했으니까. 본인이 모든 국민은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 집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행하기 이틀 전에 본인 집은 14%나 올렸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도 들어가 있죠. 그것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14%나 올렸습니다.
이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 2차 전용 면적 120.22 제곱미터 건물 임대 그 전체 보증금을 작년 신고 때보다 1억 2천만 원, 14.1% 오른 9억 7천만 원의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그것을 재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은 작년 7월 29일 체결이 됐는데 전월세 상한제에서 설정한 상한폭 5%를 크게 상회했죠.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작년 7월 3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 이틀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전세를 14% 올렸습니다. 다 알고 이틀 있으면 5%밖에 못 올린다는 걸 다 알고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간 딱 보였습니다.